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에 있는 최강병원에서 재활학과 진료를 하고 있는 노수진입니다. 저 요즘 진료를 보다 보면 우리의 키가 너무 안 커요. 이 이야기를 하루에도 여러 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듣고 있는 질문들을 실제로 도움이 되게 정리해보고 싶은 마음에 제가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책 제목은 쑥쑥 크는 아이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유전이 이게 키가 전부인가요? 그게 이제 저희가 듣는 가장 흔한 오해이기는 합니다. 이제 유전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유전이 한 7~80% 정도 영향을 주는 걸로 되어 있고, 환경적인 요소가 아이 성장에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고 그게 20~30% 정도 됩니다. 부모님이 평균 키여도 영양이나 수면, 운동을 다 챙긴 아이들은 예상보다 뭐 5~6cm 이상 더 크는 경우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남한, 북한이 있잖아요. 근데 남한, 북한은 유전이 동일한데 그 남한과 북한은 키가 거의 20cm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유전의 요소가 크지만 상당히 생활 환경적인 요소가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부모님들한테 포기하지 마셔라. 그리고 아이가 가진 최대치를 끌어내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비결은 유전도 아니고 원래 가진 키도 아니고 태어날 때 체중도 아니고 다른 것은 다 아니고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전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고정되어 있고 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유전 탓이라고 생각해버리거든요. 유전 탓에서 벗어나서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에 집중하는 것, 그게 이제 성장 치료와 키 성장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키 크게 하려면 뭘 먹어야 하는지. 많은 부모님들이 잘 먹이면 큰다고 생각하고 먹는 게 다 키로 간다고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절반만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 성장은 단순히 많이 먹이는 것보다는 골고루 그리고 흡수가 잘 되게 먹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뼈가 잘 자라려면 재료가 필요하겠죠. 그 재료는 단백질, 근육과 성장판의 주 재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뼈를 형성하는 칼슘, 그리고 그 칼슘을 흡수시키는 비타민 D, 성장 호르몬을 조절해주는 아연이나 마그네슘, 아르기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영양의 균형이 잘 맞을수록 뼈가 단단하고 길게 자랄 기반이 생기는 거죠. 구체적으로 식단을 좀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는지. 아침에는 이제 현미밥 반 공기, 달걀 후라이 1개, 그리고 바나나 반쪽이나 사과 하나, 거기다가 우유 한 잔이면 완벽하다고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점심에는 이제 생선구이나 멸치 요리와 같은 생선류 하나, 채소 색깔이 있는 것들을 2가지 이상 다른 색깔로. 그리고 저녁에는 닭가슴살이나 두부, 잡곡밥, 나물류들을 먹이는데요. 그거는 이제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좀 섞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은 그릭 요거트나 아몬드 몇 알 이렇게 해서 좀 빠뜨려서 주면은 훨씬 아이들에게 키 크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예시를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더 한다면 햇빛을 쬐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D를 하루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햇빛 쬐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되어 있어서 학교를 한다든지 학원을 간다든지 할 때도 좀 걸어서 가는 시간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도 엄청 중요한데요. 수분이 부족하면 어떤 영양소든지 흡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성장판으로 영양 공급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정말 그렇게 키 성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지 좀 궁금한데요. 요즘 키주사 맞히는 부모님들 되게 많잖아요. 키주사는 보통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를 빼고 취침 전에 이제 주사를 하도록 영향을 주는데요. 취침 전에 맞는 이유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폭발적으로 분비되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에 깊은 수면 상태에 들어가 있어야지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는 거죠. 근데 요즘 초등학생들 중에서도 새벽 12시 넘어서 자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러면 성장 호르몬이 반토막이 돼요. 요거는 연구로서도 다 밝혀져 있고요. 그러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은 충분하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사실은 멜라토닌이랑 지구가 자전하는 것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첫 잠이 10시 이전에 이루어졌을 때 가장 큰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을 맞는다 하더라도 늦게 맞거나 아니면 맞고 늦게 자버리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릴수록 더 빨리 재워야 효과가 더 좋은 건가요? 태어날 때 이제 생각해 보시면요, 신생아들은 거의 하루 종일 자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잠이 줄어들어서 유치원, 초등학생이 되는데요. 유치원생은 9시 정도에 지침하고 초등학생은 10시 정도에 지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도 중요합니다. 방은 어둡고 시끄럽지 않게 해서 이제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약간 서늘하게 에어컨 온도는 한 24도에서 26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는 시간 1-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태블릿 같은 스마트 기기를 이제 오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밝은 화면이 이제 뇌를 깨워버리기 때문에 수면 호르몬을 조절하는 블루라이트가 계속 많이 나오게 되면 성장 호르몬의 리듬이 망가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 순간에 책 읽기나 간단한 대화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 몸은 솔직한 편이거든요. 자는 만큼 잘한다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운동이 정말 키에 도움될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은 일단 뼈를 자극하고 성장판을 깨우는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성장판이 졸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뛰거나 점프를 하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점프하고 뛰는 운동을 가장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운동은 농구나 축구. 주에 한 3회 정도, 한 번 할 때는 30분 이상 하게 되면 관절과 근육 균형도 개선시키고 점핑하는 동작도 동시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스쿼트나 플랭크 같은 집에서도 가능한 코어 운동도 함께 해주면 좋고, 계단 오르기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짧지만 효과적이고 전신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운동들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강도는 이제 어느 정도 해야 돼요? 물어보시는데요. 땀나고 숨이 약간 차는 정도, 약간 중등도 이상의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되어 있고, 너무 무겁거나 성장판에 압을 주는, 부담을 주는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뭐 엄마 나보다 느리네, 내가 1등이네 하면서 경쟁심도 좀 생기고, 정서에도 긍정적이라고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운동 끝에는 단백질 간식을 잊지 마시는 것이 좋고, 편의점에 요즘에 단백질 바도 미니바로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서 꼭 이제 운동 뒤에는 단백질 간식을 잊지 마시길 권해드립니다. 반대로 이건 절대 피해라 하는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기는 한데요. 그 중에 꼭 3개만 고르라고 하면 첫 번째는 당류입니다. 단 음료와 과자 같은 거요. 인슐린이 너무너무 높아지면 이제 성장 호르몬 분비가 억제되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한 번 정도만 허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과도한 스크린 타임이 두 번째인데요. 하루에 이제 2시간 이내로 줄이라고 하는데 사실 2시간도 많기는 하죠. 지금 미디어가 워낙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2시간 이내로는 꼭 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자세입니다. 자세가 구부정해지면 아무래도 척추에 비대칭한 압력이 주어지고, 비대칭한 압력이 주어지면 제일 센 압력 쪽으로 가서 키가 좀 작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수면에도 방해되니까 높이가 안 맞는 의자나 책상, 바닥에서 TV 보는 습관은 성장판 압박을 유발하기 때문에 좋은 자세를 가져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 모든 건 사실 부모님이 먼저 해 아이들이 보고 배우거든요. 우리 가족 전체가 키 성장 모드로 바뀌는 것, 그것이 진짜 비결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키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에서 콜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이게 성장 호르몬을 억제하게 됩니다. 마음이 편한 아이가 더 큰다. 이건 정말 과학인 거죠. 잔소리보다는 조금 공감해주고 비판보다는 칭찬이 키를 키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10분 정도, 그리고 자기 전에 아이랑 좀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어떤 것들이든 이건 정말 네가 잘했네 하고 한 가지 정도는 칭찬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대화가 아이한테도 좀 안정감도 주고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과보다는 노력을 칭찬해 주시면 키에도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아이가 제일 잘 크는 것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거는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진료 때도 A4 용지로 하나 꼭 드리는데요. 하루 점검표를 드려요. 냉장고에 붙여놓고 매일 체크하시라고 드리는데, 첫 번째, 단 음식을 하루 한 번 이내로 먹은 게 맞나요? 단백질, 채소, 유제품은 골고루 먹었나요? 10시 전에 잠들었나요? 운동으로 오늘은 땀이 났나요? 영상 시청 타임을 2시간 이내로 했나요? 오늘 아이 웃는 목소리 들었나요? 이 항목을 절반만 꾸준히 지키고, 그리고 이걸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 하시는 것만으로도 6개월에서 1년 후에는 분명히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자랄 준비가 되면 키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모님들이 이제 유전 탓하는 대신에 할 수 있는 변화를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이의 키 성장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매일의 작은 루틴이 쌓이면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에게 우리 아이는 잘 자라고 있다는 확신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